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의 차이라고 합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도 이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상해와 재해. 일단 발음부터가 비슷하고 왠지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뭐 차이가 클까요?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오. 저도 네. 상해와 재해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헷갈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뭐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이래서 몸이 다치거나 이러면 네. 이게 재해나 상해 두 개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그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네. 친구분하고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친구분이 막 태풍이나 뭐 기상 악화가 생겨가지고 네. 산에서 길을 잃었어. 예.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친구를 찾으러 산으로 다시 가실 건가요? 친구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 갈 것 같고 너무 위험하면은 어디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 좀 현명한 방법이긴 네. 한데 너무나 이제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잃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찾으러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를 찾으러 가서 아나운서님이 다쳤다면 네. 이게 상해가 될까요? 재해가 될까요? 제가 하여튼 다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왠지 상해 쪽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네. 이게 참 상해랑 재해가 예. 너무나 아주 사소한 차이? 이런 걸로 네. 인해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재해로 가입을 하셨다면 되고요. 예. 상해로 가입을 하셨다면 안 되고요. 그건 좀 억울한데요. 어찌됐든 그렇죠. 산에 가서 다쳤다면은 네네. 그 상해가 다치는 거니까 네네. 왜 보장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우리가 보험에서 네. 보장받은 예시를 한번 제가 드릴 텐데 태풍으로 산에서 놓친 일행을 찾으러 산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푯말이 있었던 거야, 입구에. 아. 입상 금지된 산이라고. 그래서 입상 금지된 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입상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억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 내가 입상 금지된 산에 들어가긴 했는데 내가 내 몸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나는 내가 사고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이긴 하다 해서 재해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겉에 표지판 위험하다고 경고 메시지가 써 있었는데도 만약에 제가 네네.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들어갔으면은 그런 거네요. 보험에서는 위험한 걸 알고도 했으니까 그렇죠. 상해는 안 된다. 되고. 요건가요? 네네. 그런데 오. 재해는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질문을 또 드릴 텐데 네.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 근데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럼 그럴 몸이 수 있죠. 다치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해가 될까요? 재해가 될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뛰어내리면 다친다는 건 알고 뛰어내린 거잖아요. 재해에서 보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확실히 똑똑하시대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래서 다칠 걸 뻔히 알고 뛰어내렸으니까 이거는 우연히 다친 게 아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안 되고요. 다치려고 뛰어는 내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발적으로 다친 것이다 해서 재해에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들어보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나한테 좀 유리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딱표로 좀 정리를 해 네, 오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딱 보여드리면 네. 재해 쪽 담보하고 상해 쪽 담보 요거를 양쪽으로 딱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재해 쪽 담보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재해 쪽 담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해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손해보험 쪽 담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재해의 원래 의미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의해서 몸에 다치면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상해의 의미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보장을 받으려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글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은 전쟁이나 핵이나 방사능으로 사고를 입거나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재해에서는 보장을 받고요. 상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 등산, 수영 이런 걸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면 재해에서는 보장이 되는데 상해에서는 계획하에 한 거라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표로 보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부분이 다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재해 쪽 보장을 받기가 쉽다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다친 것도 다행이지만 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하는 경우는 네. 우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사망에 대한 보장인데요. 네. 우리가 그냥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나 아니면 상해나 아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해도 그거는 일반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반 사망이 보장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요. 질병 사망만 보장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요. 아니면 재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으로 나눠보면 재해 쪽은 폭이 넓은 사망으로 보장이 되는가 하면 상해 쪽 꼭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는 이런 사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쪽에서 보면은 모든 사망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사망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일반 사망을 생명에서는 보장이 되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사망도 상해 사망을 포괄한 더 많은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는 모두 다 보장을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네네, 있죠. 네. 그러면 어디에서 보장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요. 보험에서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생명보험사의 재해 사망에 포함이 됩니다. 재해 쪽이요. 네,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모두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 사망 쪽은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질병이 과하게 생겨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질병 코드가 나온다면 손해보험사에 그나마 질병 사망에서는 어쩌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사망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생명보험사에 있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에서는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 이슈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뭐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범위가 중요하다 하지만 네네. 특히나 재해 상해 비교해 보니까 범위가 진짜 엄청 차이 중요해 나죠? 보여서요. 네네.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재해 쪽이랑 상해 쪽이랑 그 보험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래서 보험사별로 지금 보장하시는 이 부분이 어떠냐면, A보험사를 저는 생명보험사고요. 네. B보험사는 손해보험사고요. A보험사는 생명보험사라 담보 자체가 재해로 보장이 되는 거죠. 재해 사망 1억 원을 가져가시고 재해 후유장애도 범위가 훨씬 넓은 3%에서 100%까지 1억 원을 가져가시고 재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일반 재해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재해 담보로 쭉 보장을 가져가시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보험사의 손해보험사의 상해 쪽으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 1호종, 상해 수술비 이렇게 담보로 쭉 가져가시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굉장히 범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이 보장에 보험료 차이도 조금 우선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게요. 재해 네네. 쪽이 좀 더 비쌀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재해 쪽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겠죠. 살짝 차이가 나네요. 네네. 보장이 조금 네. 비싸서 이 A보험사 보험료 보면은 보통 30대, 40대, 50대 분들 다 거의 2만 원대 수준으로 보험료 나오고요. B보험사는 1만 원대 수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A보험사나 B보험사 이 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최종
최저보험료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2만 원 이상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서 네. 비보험사 같은 경우도 뭐 18,000원, 13,000원 이렇게 금액은 나와 있지만 다른 담보를 조금 더 넣어서 2만 원에 맞춰 가셔야 되는 요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꼭 재해 쪽으로 담보를 가져가야 되는 중요성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성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 처음에 그 고지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건강사항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네. 그다음에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업 고지를 하다 보면 위험한 직군이신 분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네네. 다칠 수도 있고 뭐 네네.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험률이 거네요. 높으니까 위험한 네. 직군은.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더 높은데 이 생명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한 직업이 쭉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보장이 가거든요. 요즘 직업 막 몇 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 안전한 직업으로 이제 내가 있을 때 가입을 했으면 네. 나중에 위험 직군으로 바뀌어도 굳이 그렇죠.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 생명보험사 쪽은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학생이었으면 네. 학생의 위험률을 그대로 가지고 100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다음에 택시나 버스나 기차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 직군이라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제가 좀 전에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10,000원대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아주 안전한 직업, 사무직종으로 보험료 설계를 한 내용이라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그렇게 저렴한 보험료를 가입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직업군이 바뀌시잖아요. 그럼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오르거나 아니면 보장이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보험사 쪽에 요 알린 의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쟁이나 내란, 폭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생명보험사의 보장은 변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에 암벽 등반, 스킨스쿠버 이런 모임들 이런 취미 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해도 보장이 바뀌거나 뭐 할증이나 감액 없이 평생도록 이렇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와,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생명보험사 걸 알려주셨는데 이제 알릴 의무라는 게 가입할 때만 이제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 후에 뭐 직업이 바뀌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대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생명보험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더 쉽게 보장을 받는다던 재해보험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알릴 의무 고지가 나중에 또 직업이 바뀌면 해야 되는 게 손해보험 쪽이고 네. 이게 보장이 조금 아쉬웠던 이 상해보험이었잖아요. 네네.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알릴 의무 고지에서도 그렇고 뭐 보장을 받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해보험이 유리하다. 엄청나게.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셨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쵸. 좋은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손해보험 쪽 알릴 의무도 제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손해보험 쪽 알릴 의무는요. 피보험자 기준으로 주소가 바뀌거나 직업이 바뀌면 꼭 알려야 되는 알릴 의무가 꼭 있습니다. 안 알리면 빨간색으로 그렇죠. 쳐져 있네요. 알린 의무를 위반을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거나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안전한 사무직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취미생활을 위험한 걸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군이 바뀌어서 운전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고지를 해서 보험료 할증된 부분을 추가로 더 내신든지 아니면은 담보를 좀 축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제약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희가 확실히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재해보장이나 상해보장이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 고지사항 면에서도 최근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들도 갑자기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시니까 네네. 배달업에 뛰어드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험료까지 오르면 너무너무 억울한데 맞아요. 재해 쪽으로 가입해 놓으면 뭐 그럴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A사랑 B사 좀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배달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가입을 충분히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비사 같은 경우는 위험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요. 보장 범위도, 보장 금액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사 같은 경우는 직업 변경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그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사무직에 있으실 때 가입을 하셨던 거가 있으시면은 너무나 잘하신 거라 쭉 유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해 놓으시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좋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직업 고지 의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위험직군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장받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A사의 재해 플랜으로 만들어서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시면서 다른 혜택도 많이 받아보시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상해 보장으로 보장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위험직군은 가져가기 힘든 담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재해보험이 A사였고 상해보험이 B사였는데 이제 어느 하나는 가입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생명보험 쪽에 재해로 인한 담보를 가져가실 게 너무나 좋으시겠죠. 보장 범위도 넓고 위험직군도 가입하실 수 있고 직업군이 위험한 대로 바뀌어도 담보 이상이나 보험료 오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해나 상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내 담보가 재해로 되어 있는지 상해로 되어 있는지 증권을 열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